선생님이고,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공부할 부분은 독해력을 어떻게 하면 높일까? 이 독해력을 높이는 훈련을 지금부터 할 거야. 근데 친구들이 선생님, 독해력이 뭐예요? 이거부터 궁금해하는 친구가 있어. 독해력은 뭐냐면은 이렇게 글이 있을 거 아니야. 글. 보통 이렇게 글을 읽지. 지금 왼쪽 지문 같은 글을 읽고 얘를 이해하는 거, 이게 독해력인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게 왜 필요하냐면은, 너네가 학생이잖아.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중이 학생들이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 앞으로 니네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공부는 다 그냥 이거야. 책에 있는 내용을 읽고서 이해를 한 다음에 그것을 암기하는 거. 이 과정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공부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니네가 중2면은 고3 때까지 혹은 대학교 4학년 때까지 혹은 직장을 취업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할 텐데 이 기능이 없으면 앞으로 살아가기가 힘들어. 예를 들어서 호떡을 파는 아저씨가 호떡을 만드는 방법을 모른다면 누가 만들어진 호떡만 가지고 호떡을 계속 판매할 수는 없잖아. 걔 인생이 굉장히 고달프겠지. 무슨 말이냐면은 학생들은 글을 읽고 이해하고 암기하는 이 능력이 없으면은 앞으로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져. 공부가 재미없고 하기 싫게 돼. 직업이 학생이니까 얘는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되고 이것을 선생님이랑 같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트레이닝 하는 게 이 독해력 훈련 수업이야. 자, 독해력에 대해서 알았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았지? 그럼 선생님, 독해력을 어떻게 하면 늘릴까요? 우리 부모님들이나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 독해력을 늘리려면은 책을 많이 읽으래. 책을 많이 읽으려는데 선생님은 여기에 찬성할 수가 없어. 왜냐? 독해력이 없는데 어떻게 책이 읽히겠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지. 독해력이 생기면은 책은 자연히 읽혀져. 그런데 독해력도 없는 친구들한테 이만큼 막 두꺼운 책을 주고서 야, 이거 빨리 읽어. 너 한 달에 책 무조건 뭐 5권 읽고 독후감 써. 근데 이게 읽혀지냐고. 재미가 없는데. 그래서 이 방법은 선생님은 아니라고 생각해. 선생님이 독해력이 부족한 애들이 왜 부족한지 분석을 해봤는데 요 녀석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마음이 너무 급하고 좀 귀찮아해. 그래서 이 친구들이 책을 읽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읽냐면은 자, 이게 책이야. 책이 있지. 정독을 안 해. 그리고 겁나 속독을 해. 귀찮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왼쪽에 있는 지문을 볼까? 왼쪽 지문을 읽으라고 하는데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독해력이 없으니까 이런 친구들은 왼쪽 지문을 그냥 이렇게 가로로 읽는 게 아니라 지우개 가로로 읽는 게 아니라 너무 귀찮으니까 이 친구들은 막 대각선으로 세로로 그냥 하고 읽어버려. 그리고 다 읽었어요. 라고 하고 시험 문제를 보면은 틀리기도 해. 그래서 이 방법은 잘못됐다는 거지. 그러면은 선생님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은 책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생기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비법을 알려줄게요. 자, 이 내용을 잠깐 지울게. 비법. 되게 쉬워. 되게 쉬워. 자, 어떻게 하냐면은 책을 읽고 자꾸 빨리 읽고 귀찮아서 생각을 안 하니까 4번 독해력을 늘리는 비법을 알려줄게요. 글을 읽을 때 왼쪽 같은 지문을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야. 글을 읽을 때 문단을 좀 나눠서 읽을게요. 문단은 내가 나눌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책을 쓴 저자가 저렇게 왼쪽 지문도 문단이 4개로 나눠졌잖아. 이미 문단을 나눠서 이렇게 글을 발표해.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 맨 앞에다가 저렇게 묶어. 어떻게 묶냐면은 요렇게 묶어서 1번 문단, 이렇게 2번, 3번, 4번 하고 문단을 나누거나 이렇게 뒤에다가 표시를 해서 이렇게 끊어서 읽어요. 그리고 이렇게 문단을 나누고 항상 해야 될 게 각 문단의 제목을 정해본다. 정해보기. 지금 이 문단은 제목이 없어요. 저자가 전체 제목은 적었어. 뭐 콜럼버스의 달걀에 대한 문명사적 반론이라고. 근데 각 문단의 제목은 적지 않았는데 내가 작가가 돼서 각 문단의 제목을 정해보는 거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각 문단의 내용을 자꾸 내가 빨리 읽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안 하고 상상을 안 하니까 문단의 내용을 반드시 그림으로 정리한다. 자, 그런데 친구들이 그림이라고요? 저 그림에 소질이 없어서 그림을 못 그려요. 근데 여기서 그림으로 정리한다는 거는 너네한테 뭐 미술대학을 갈 정도의 실력의 그림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그림을 요구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면은 그냥 이렇게 그려도 되고, 산이면은 이렇게 그려도 되고, 태양은 이렇게 그려도 되고. 간단하게. 선생님도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자, 근데 내용에 따라서 그림으로 좀 정리가 안 되는 내용이 있어. 예를 들어서 사회의 정치 파트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좀 정리가 힘들어. 그럼 얘는 도식화를 하면 돼. 도식화는 큰 주제가 있는데 서브 주제가 몇 개더라. 자,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무엇을 제시하더라. 이렇게 해서 약간 도표로 요약 정리하는 느낌으로 정리를 하면 돼. 그래서 이런 트레이닝을 계속 하다 보면은 글이 이해가 되니까 독해력이 늘고, 독해력이 느니까 뭐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시험을 잘 보고 나아가서는 또 책도 읽게 되고, 즉 책을 읽어서 독해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책을 읽어서 독해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독해력이 생겨야 책을 읽는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다 함께 독해력 훈련을 할 건데 어떤 걸로 훈련을 하면 좋냐면은 학생이니까 일단 학교 교과서로 하는 거 강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우리 친구들은 역사 교과서 정리하는 거 숙제를 계속 내주고 있고 지금 왼쪽 지문처럼 독해력 훈련 교재가 따로 있어. 파는 교재가 있거든. 지금 순마 주니어에서 나온 비문학 독해라는 책인데 이 책은 2단계로 중학교 2학년한테 적합한 책이야. 자기 학년에 맞는 지문을 가지고 문단 나누고 제목 정하고 그림으로 정리 노트에다가 하는 습관을 들이면은 독해력을 늘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순마 주니어에는 인문 3 콜럼버스의 달걀에 대한 문명사적 반론을 이제 이렇게 그냥 하라고 얘기를 하면은 친구들이 감을 못 잡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시작할 텐데요. 지금 책을 선생님이 스캔을 떠서 옆에다 잠깐 표시를 해줬는데 책이 없는 친구는 손가락을 화면을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이게 크게 보일 거야. 스마트폰이면. 그렇게 해서 보는 게 좋고, 이제 컴퓨터면 아마 이 정도 글씨는 보일 테고, 그리고, 자기 책이 있는 게 가장 좋겠지. 자기 책이 있는 친구는 책을 보는 게 가장 좋겠지. 지금부터요,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가 있더라도 넘어가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선생님 동영상은 잠깐 일시정지를 한 다음에 다 읽고서 다시 키면 좋겠지. 자, 다 읽었어요. 자, 첫 번째로 할 거는 대충 이 글을 쓴 저자가 왜 이 글을 썼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선생님도 이 글을 읽었는데 얘가 콜럼버스라는 애를 좋아하는 것 같아,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선생님 느낌에는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이 글의 내용은 이제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잠시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있어. 얘가 콜럼버스야. 근데 얘가 인기가 좋아. 뭘로 인기가 좋냐면은 그 콜럼버스 달걀이라는 사건
토대로 얘는 발상의 전환을 잘한 굉장히 뛰어난 아이라는 인식이 있어. 이게 콜럼버스에 대한 평가인데 글을 읽은 저자는 웃기시네. 그건 아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콜럼버스는 발상의 전환 같이 이렇게 멋진 일을 한 게 아니다. 나는 이 의견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리고 반대 이유를 적어 놓은 게 이 글이야. 그래서 이 글의 전체 제목은 콜럼버스에 대해서 나는 반대한다라는 게 전체 제목이고, 마침 자 왼쪽에 이 글의 제목이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왔냐면은 콜럼버스의 달걀에 대한 문명사적 반론. 반대한다가 반론이거든.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된 거야. 콜럼버스 달걀에 대한 문명사적 반론. 자, 큰 제목을 한번 생각하고 요 정도는 글 쓴 사람이 콜럼버스 발상의 전환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의견을 가졌구나 라는 정도의 생각을 출발을 한 다음에 이제부터 문단을 읽고 문단별 제목을 정해 줄게요. 자, 첫 번째 문단은요. 노트에다가 1번이라고 쓰고 제목을 적는데 첫 번째 문단은 굉장히 짧아.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짧은 거는 그림을 정리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어떤 기업이 광고에서 콜럼버스의 달걀을 소재로 하여 상식을 뛰어넘는 생각의 전환을 강조하는 것을 보았다. 제목은 뭐라고 적냐면 얘가 뭘 보았대? 콜럼버스 달걀을 소재로 한 광고를 봤다는 거지. 제목을 적을 때는 좀 너무 길게 적는 것보다 짧은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볼게요. 콜럼버스 달걀 광고가 있다. 이렇게 적고 한 줄밖에 안 되는 내용 굳이 뭐 이거를 이해를 못할 친구는 없었으니까 제목으로 선생님은 충분하다고 판단돼서 그림으로 정리는 넘어갈게.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 자, 2번의 내용을 잠깐 멈추기를 해서 친구들은 한번 끝까지 읽어주세요. 자, 다 읽었죠? 자, 2번 제목의 내용은 뭐냐면은 그냥 혹시라도 배경 지식이 없는 친구들이 나 콜럼버스 처음 들어봤는데 나 콜럼버스의 달걀이 뭔지 모르는데 라는 친구가 있을까봐 이 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콜럼버스의 달걀이 뭔지에 대한 설명만 하고 있어. 여기까지가. 그리고 나서 근데 나는 그거 좀 별론 것 같아요 라는 글이 이 한 줄에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적을 거냐면은 콜럼버스의 달걀 이야기에 나는 좀 반론을 제기한다. 그래서 이렇게 적을게요. 콜럼버스 콜롬이 아니구나. 콜럼이네. 선생님 잘못 적었으니까 다시 적어볼게요. 콜럼버스 달걀에 대한 반론 제기. 그리고 독해력을 키울 때 배경 지식이 많은 친구들이 유리하긴 유리해. 왜냐하면 뭐 콜럼버스 달걀에 대해서 이미 세계사 시간에 다 배웠다든지 그러면 사실 이 내용은 정리를 안 해도 돼요. 자, 콜럼버스 달걀 내용 뭐 대충 정리를 하자면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 그냥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니까 사람들이 에게 하면서 비아냥거려요. 비난. 그래서 열받아서 콜럼버스가 야, 너 이거 달걀 한번 세워봐 라고 지시를 내려. 사람들이 달걀을 다 못 세워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달걀을 깨가지고 이렇게 세운 거야. 야, 난 세웠지. 니들은 못 세우고. 자,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와, 콜럼버스 대단해. 생각을 저렇게 달리 했네. 달걀 깰 생각 우리 왜 못했지? 너 대단해. 그래서 콜럼버스를 칭찬하는 게 발상의 전환. 발상이 생각하는 거야. 전환. 생각하는 게 남다르다는 뜻이야. 그래서 칭찬을 하는데
이 저자가 난 반댈세. 왜 반대인지는 2번 문장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아요. 딱 여기까지. 그래서 선생님은 2번 문장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번으로 가기 전에 선생님 이 자리가 부족해서 얘를 좀 지웠다가 해볼게. 친구들은 지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저 제목이라는 거는 조금 비슷해서 저렇게 똑같이 안 나와도 돼. 내용만 비슷하면 상관이 없어요. 자, 3번 제목을 정해 볼 텐데 또 친구들은 일시정지를 해서 3번 문장을 이번에는 아까는 대충 읽었다면 이번에는 아주 정독을 한번 해주세요. 3번 문장. 자, 다 정독을 했습니까? 3번 문장. 자, 3번 문장은 아까 내가 2번 문장에서 에이, 뭐 발상의 아이콘? 에이, 나는 반댈세. 3번 문장 내가 왜 반대하냐면은 이라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목은 콜럼버스의 달걀은 뭐 이렇게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제목 적을게요. 콜럼버스의 달걀은 뭐 발상의 전환? 그게 아니라 그냥 이 달걀 깨트려 가지고 멀쩡한 달걀을 깨트려서 그냥 이렇게 거기는 뭐 그 병아리가 태어나지도 못하게 알을 그냥 깨버린 거야. 그래서 이 글 쓴 사람은 그거는 반생명적 발상이다. 반자가 붙었다는 거는 생명의 반대, 생명을 죽이는 발상이다. 발상. 그러니 나는 결코 칭찬해주고 싶지 않다. 이런 내용이고 내용이 좀 글이 길지. 그래서 그냥 한 문장 한 문장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읽어볼게. 달걀의 겉모습은 타원형이다. 애초부터 세울 이유가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타원형의 달걀에는 둥지에 구르더라도 둥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보완된 생명의 섭리가 숨어져 있다. 달걀이 왜 타원형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글을 쓸게요. 달걀은 타원형이다. 이렇게. 이게 달걀이야. 자, 왜 타원형이냐면은 세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둥지에서 이게 뭐 둥지라고 칩시다. 둥지에서 달걀이 구르더라도 얘가 밖으로 벗어날 수 없어. 동그라미는 대굴대굴대굴 굴러가겠지만 타원형이면은 뭐 대굴 정도? 한 바퀴밖에 못 구르겠지. 그래서 밖으로 나갈 염려가 없다. 이 타원형의 달걀은 타 이유가 있다. 여기에는 이렇게 밖으로 못 나가게 한다는 거는 여기 있는 생명을 어떻게 한다? 생명을 지키려는 생명섭리. 생명을 지키려는 생명섭리가 포함되어 있다. 타원형인데 다 이유가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다음은 그 다음 읽어볼게요. 만일 달걀이 타원형이 아닌 원형이었다면 한번 구를 경우 자칫 둥지에서 멀리 이탈하기 쉬울 것이며 그래서 한번 달걀이 타원형이 아니라 동그랗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얘가 둥지에서 동그라미는 아까 타원형은 대굴인데 얘는 대굴대굴대굴 굴릴 거란 말이야. 그래서 100% 바깥으로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생명섭리가 유지되지 않겠지. 또한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볼게요. 다음 문장은 모양이 모나거나 각을 이루고 있다면은 어미새가 돌보기 곤란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얘가 만약에 이렇게 달걀이 네모나게 생겼었더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둥지에서 네모난 달걀을 어미새가 품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찔리겠지. 불가능해. 그래서 모나게 각을 이루고 있다라면 어미새가 품기에 불가능했다. 여기까지가 설명이에요. 다시 한번 지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이런 점에서 달걀의 타원형은 그 속에 생명을 지키는 원초적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생명을 지키는 방어선. 자, 이렇게 동그라미나 사각형은 생명을 지키기 어렵지만 타원형은 생명을 지키는 방어선이다. 생명 지키는 방어선. 그래서 얘는 좋고 얘네 둘인 별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계속 읽어볼게요. 달걀을 세워보겠다는 것은 곧 그러한 자연의 섭리와 생명 법칙에 맞서는 행위이다. 먹기 위해서도 아니면서 둥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진 생명체를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굳이 고정해버리겠다는 생각이 콜럼버스 달걀에 숨어 있다. 자, 뭘 비판하냐면은 그래서 달걀을 세우는 거. 달걀 세우기는 자연의 섭리와 생명체에 반하는 것이다. 자연의 섭리.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세우는 거.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다시 문장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그것을 상식을 깬 발상의 전환이라기보다는 소중한 생명체를 파괴해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탐욕적이고 반생명적인 발상으로 볼 수 있다. 자, 여기서 정리하기 좋은 단어가 있네요. 그것은 상식을 깬 발상의 전환이 아니라 그냥 반생명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 자, 결론을 내릴게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생각한 거는 발상의 전환이 아니다. 아니고 반생명적 발상이다. 이게 세 번째 문단의 정리. 마지막 네 번째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4번. 역시 혼자 조용히 한번 읽어주시고 제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다 읽으셨죠? 자, 여기 내용은 뭐냐면은 콜럼버스의 전화가 잠깐 왔어. 껐어. 콜럼버스의 발상의 전환은 뭐 자기는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네 번째 제목은 내가 마음에 드는 거는 이거다. 발상의 전환보다 이게 좋다. 라는 생각을 쓴 거거든. 네 번째 제목은 진정한 발상의 전환은 이거다. 뭐다? 그냥 원래 그 달걀이 타원형이면 왜 타원형일까? 타원형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타원형을 지켜야지. 이런 노력이 더 중요하대. 그래서 발상의 전환은 타원형을 지키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적을게요. 그리고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 자, 따라서 오늘날 네 번째 문장이에요. 따라서 오늘날 정작 필요한 발상의 전환은 달걀을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갇혀 그 답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달걀이 모양이 왜 타원형인가를 진지하게 묻는 일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얘가 생각한 진정한 발상의 전환은 뭐냐면은 달걀이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하면 세울까? 이거는 잘못된 거고 얘가 생각하는 건 왜 타원형일까? 이게 더 중요하다. 계속 읽어볼게요. 원래의 타원형을 그대로 지키려는 새로운 노력이 오늘의 상식을 깨지 못할 때는 생명의 신음소리가 곳곳에서 계속 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죽음으로 다가올 것이다. 바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발상의 전환의 출발점이 아닌가. 다시 한번 이 친구는 왜 타원형일까? 이걸 생각하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타원형을 지키자.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 자신이 죽음으로 내몰리거나 한다. 그래서 진정한 발상의 전환은
이 타원형을 지키는 노력이다. 라고 하는 게 이 글 쓴 저자의 내용. 자, 선생님이 4번 정리한 거는 이제 그림이라기보다는 선생님 가지를 두 가지를 해서 어떻게 세울까는 잘못되고 왜 타원형일까? 타원형을 지키자가 바른 생각이다라고 두 개의 가지를 벌려서 내용을 정리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 친구들은 이제 그림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갖지 말고 지금 선생님이 정리한 것처럼 그림도 이용하고 중간중간에 자 봐봐 뭐 그림도 이용하고 중간중간에 화살표 뭐 도표도 이용하고 중간중간에 글씨도 들어가요. 글씨도 들어가서 그냥 이런 것들로 내가 이렇게 텍스트로 된 문장을 다시 한번 나만의 언어로 바꾼다고. 다른 사람이 몰라봐도. 그리고 이렇게 바꿔진 나만의 언어를 보고서 다시 한번 글을 써보는 습관도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는 안 하고 여러분들 문제를 풀게요. 그리고 다음 단원도 한번 스스로 문단 나누고 제목 정하고 그림으로 정리하기 이렇게 한번 트레이닝을 하면은 분명히 독해력이 들고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수업할게요.